안녕하세요. 뻘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. 이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마트폰을 한 대 가지고 왔는데요.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언더글라스 카메라, 속칭 UDC가 적용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에요. 바로 ZTE 엑손 20 5G인데요. ZTE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회사인데 요즘은 중국 회사들이 이런 기술들을 더 빨리 적용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언박싱을 하기 전에 제가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직구를 했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심이 같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쪽에 유심이 있고 요 유심을 떼가지고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열면 안쪽에 유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. 아마 뭐 5G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중국에서도 5G가 굉장히 핫한 것 같고,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 일종 같은데 한국 알뜰폰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박스에는 엑손 20 5G라고 되어 있고, 그리고 박스 전면에 이 찰스 로버트 다윈을 그려뒀어요. 진화를 했다,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.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겉표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박스가 안쪽에 나옵니다. 진짜 박스는 그냥 깔끔하게 20이라고만 되어 있고, 그리고 후면에는 각종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뭐 크게 막 이렇다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박스를 열면 바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요거 밑에 이제 뭐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게 들어있는 박스겠고, 이런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뭐 충전기나 이런 거겠죠.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유심을 빼는 핀이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. 이게 중국 회사들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젤리 케이스 하나라도 넣어주더라고요.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안쪽에 VIP라는 카드가 있는데 뭐 뒤쪽에 코드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생생내기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요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 같네요. 안쪽의 박스들도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는 이제 충전기가 있고요. 12V에 2.5A, 20V에 1.5A로 30W 충전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는 3.5파이 잭을 이제 C타입으로 변환시켜주는 젠더가 이렇게 있고, 이쪽에는 아마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네요. 요게 있다는 말인 즉슨 이어폰 포트가 당연히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원을 켜면서 나머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. 전면은 6.92인치 FHD 해상도의 90Hz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. 스냅드래곤 765G에 6GB 램 그리고 128GB 스토리지 모델이에요. 예전부터 이런 신기술은 보급형에 먼저 넣어서 약간 대국민 테스트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플래그십 단말기에 적용을 하죠. 뭐 그런 맥락인 것 같고, 6400만 화소를 필두로 한 카메라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 배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후면 디자인도 뭐 나름 요 정도면 중국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요 정도면 합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얘가 가격이 40만원 초반 정도밖에 안 해요. 언더글라스 카메라를 제외하더라도 90Hz OLED에 스냅 765G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. 자, 그럼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. 당연하게도 이제 한국어는 없고 이렇게 영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,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끄고 진행을 할게요. 이게 영어로 세팅을 했는데도 이렇게 요 부분은 중국어로 나오네요. 5G 뭐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겠죠. 설정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. 자, 요렇게 이제 메인 화면에 들어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요런 거는 사실 뭐 요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다 그렇듯이 최적화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상단에 카메라가 안 보인다는 거겠죠. 하지만 존재를 합니다.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약간 네모난 게 있기는 하거든요. 픽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자글자글하게 보이는데 상단에 빛을 받으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도 기본 세팅 자체가 다크 모드로 되어 있어요. 보통 이제 스마트폰들은 다크 모드를 지원하더라도 굳이 다크 모드로는 안 해놓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상단에 있는 UDC를 어느 정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은 것 같은데, 제가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지나치죠. 설정해서 다크 모드를 이렇게 끄면 원본으로 돌아오는데, 지금 원본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이 픽셀이 약간 짜글짜글한 거 이게 느껴지시나요? 이게 카메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보이진 않는데 눈으로 보면 확실히 좀 밝을 때, 하얀색일 때 좀 더 잘 보이긴 합니다. 카메라 보면 픽셀을 다르게 배치했기 때문에 조금씩 깨지는 것도 보이네요. 그리고 주사위로 해서 60이랑 90을 고를 수가 있고요. 이게 120은 많은데 90이
그래도 확실히 느껴져요. 이게 60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. 스크롤을 할 때. 그리고 정보를 보면 Mi Favor UI라는 이제 자체적인 UI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안드로이드 버전은 10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이제 듀얼심이라 가지고 이렇게 IMUI가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,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뭐 기능 같은 거는 사실 크게 특별할 건 없거든요.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를 발견했습니다. 뭐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어요. 이게 자기네들 마켓인 뭐 ZT 마켓 뭐 이런 거는 있는데 툴 여기 없고요. 엔터테인먼트 여기 없고요. 뭐 추천 없어요.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으로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탑재는 안 되어 있고, 그런데 설정에서 이제 구글 서비스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구글 서비스 자체는 쓸 수 있는 거 보면 아마 추가적인 패치를 통해 가지고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미국의 제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제가 화질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. 일단 화면에 픽셀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고요. 찍히기는 찍혀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 있더라고요. 화면을 아무리 닦아도 여러 환경에서 찍어봐도 이런 식으로 좀 뿌옇게 찍히더라고요. 현재 UDC 기술로는 이게 한계일 수도 있고, 뭐 저렴한 기기라서 후처리를 덜 했을 수도 있고요. 이게 요즘은 저렴한 중국제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화질은 있거든요. 근데 얘의 UDC 카메라는 일단 못 쓸 정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화질이 안 좋았습니다. 중앙이든 야광이든 똑같았어요. 그렇다고 뭐 프로세스 능력이 안 좋냐 하면 후면 카메라는 또 잘 찍혀요. 뭐 중앙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,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완벽한 UDC 언더글라스 카메라라기보다는 반투명 정도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요. 그래도 40만 원대에 요 정도 기기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거면 어느 정도 수율이 좀 더 올라와 주면 보급형이나 아니면 스플래그시 단말기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제가 UDC가 궁금해서 산 거기 때문에 뭐 리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, 자, 뭐 궁금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예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그러면 다시 봅시다.